진짜 속마음이 드러났습니다. 한국 인력들 붙잡아둬. 조지아 공장이 멈추자 그들은 한국 기술자를 전략 자원이라 부르며 되돌려 보내지 말라는 비밀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협력이 아니라 사실상 인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건의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없으면 미국 제조업은 끝난다. 저는 김도현입니다. 올해 나이는 45살입니다. 삼성 배터리 기술 연구소에서 22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배터리 셀 제조 공정과 품질 관리를 담당해요. 해외 공장 기술 지원도 자주 나갑니다. 지난달까지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 있었습니다. 석 달간의 기술 자문 업무였어요. 생산 라인 안정화가 목표였습니다. 4월 첫째 주 월요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8시였어요. 긴 출장 끝에 한국으로 돌아온 거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풍경이 익숙했어요. 3개월 만에 보는 고국이었습니다. 오후에 짐을 풀고 쉬었습니다. 피곤했어요. 시차 적응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화요일 출근했습니다. 판교 연구소 5층 사무실이었어요. 오전 9시에 도착했습니다.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출장 이야기를 나눴어요. 조지아 공장은 안정됐다고 말했습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제 국내 업무에 집중하세요. 알겠습니다. 오후에 이메일을 정리했습니다. 3개월간 쌓인 메일이 600여 개 있었어요. 천천히 확인했습니다. 수요일부터 일상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회의, 보고서 작성, 기술 검토. 평범한 연구소 생활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서히 한국 생활에 적응했어요. 시차도 극복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조지아 공장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클라크 피터슨 총괄이 보낸 거였어요. 메일을 열었습니다. 도현 씨, 공장에 약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가동률 하락. 조금 신경 쓰였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입니까?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금요일 오전 답장이 왔습니다. 셀 불량률이 올라갔습니다. 2주 전보다 3% 높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생산 데이터와 품질 기록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오후에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엑셀 시트와 그래프였어요.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확실히 불량률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패턴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주말 동안 계속 생각했습니다. 조지아 공장이 왜 갑자기 흔들리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월요일 아침 출근해서 미국 법인에 연락했습니다. 시차 때문에 밤에 통화했어요. 조지아 현장 기술자와 이야기했습니다. 상황을 물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김 선생님 떠나신 후부터 조금씩 이상해졌습니다. 설비는 정상입니까? 설비는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미세 조정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세 조정. 그건 기술자의 경험이 필요한 부분이었어요. 화요일 오후 산업통상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지훈 과장이었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김도현입니다. 도현 씨, 미국 쪽 소식 들으셨습니까? 조지아 공장 말입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 곳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어디입니까? 텍사스 반도체 공장, 미시간 자동차 배터리 공장. 한국 기술자가 빠진 곳들입니다. 저는 메모하며 긴장했습니다. 수요일 오전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미국 제조업 생산 지수가 하락했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일부 첨단 제조 공장에서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배터리와 반도체 분야가 두드러진다. 전문가들은 기술 인력 부족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저는 기사를 저장했습니다. 오후에 팀 회의가 있었습니다. 미국 상황을 보고했어요.
팀장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떠난 공장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한 팀원이 물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요청하지 않을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목요일 오전, 워싱턴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발신자는 연방산업안보국이었어요. 메일을 열었습니다. 김도현 박사님께 미국 제조업 기술 협력 관련 문의드립니다. 귀하의 전문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논의 가능 여부를 회신 부탁드립니다. 로버트 헤일 부국장. 저는 메일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연방산업안보국. 공식 기관이었어요. 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팀장은 메일을 읽고 표정이 굳었어요. 답장은 보류하세요.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 금요일 오후 본사 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참석했어요.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한국 기술자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다른 임원이 물었습니다. 공식 요청입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저는 회의 내용을 듣고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주말에 집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어요. 화면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특정 기술이 필요합니다. 인재 영입을 확대할 것입니다. 미국 제조업을 다시 세울 것입니다. 자막에 특정 기술이라고 표시됐어요. 영어로는 탤런트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단어를 들으며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월요일 아침 조지아에서 긴급 메일이 왔습니다. 도현 씨, 가동률이 60%로 떨어졌습니다. 불량률은 10%를 넘었습니다. 긴급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심각했어요. 3주 만에 공장이 반쯤 멈춘 거였습니다. 오후에 텍사스 반도체 공장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빠진 공장들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화요일 오전 산업통상부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박지훈 과장이 말했습니다. 도현 씨, 미국 측에서 공식 채널로 접촉해 왔습니다. 기술 인력 지원 요청입니다. 어떤 형태입니까? 단기 자문부터 장기 파견까지 다양합니다. 리스트에 도현 씨 이름도 있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과장이 계속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민감한 사안입니다. 오후에 회사 법무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 측 요청건으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수요일 본사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임원 전체가 모였어요.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미국이 우리 기술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지원이 아닙니다. 구조적 의존을 의미합니다. 다른 임원이 말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기술 유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목요일 오전 조지아 클라크 총괄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도현, 돌아와 줄 수 있습니까? 공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 없이는 안 됩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금요일 오후 워싱턴 로버트 헤일 부국장에게서 다시 메일이 왔습니다. 김도현 박사님, 미국 제조업이 위기입니다. 귀하의 전문성이 절실합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메일을 읽고 저장했습니다. 답장은 보내지 않았어요. 주말 내내 생각했습니다. 미국 공장들이 멈춰 서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자가 빠진 자리가 메워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었어요. 절박하게. 하지만 이게 단순한 기술 지원 요청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더 큰 흐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일요일 저녁 뉴스를 봤습니다. 미국 제조업 지수가 또 하락했다는 보도였어요. 화면에서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특정 기술 인력 없이는 첨단 제조가 불가능합니다. 미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이 어디로 갈지 예측할 수 없었어요. 미국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를 찾고 있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하지만 저는 아직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게 기회인지 위험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사무실에 앉아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조지아, 텍사스, 워싱턴. 세 곳에서 메일이 와 있었어요. 모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도와달라. 돌아와달라. 필요하다. 저는 메일함을 닫았습니다. 답할 수 없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판교 하늘이 흐렸어요. 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흐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산업통상부 박지훈 과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긴급이라고 했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김도현입니다. 도현 씨, 미국 측 내부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비공식 자료입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직접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10분 후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파일명은 미국 제조업 기술 인력 의존도 분석이었어요. 파일을 열었습니다. 연방산업안보국 내부 문서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미국 첨단 제조 공장의 한국 기술자 의존도를 분석한 결과 핵심 공정에서 한국 기술자 없이는 정상 가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두 번째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배터리 분야 68%, 반도체 분야 52%, 디스플레이 분야 73%. 한국 기술자 의존도였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조지아 배터리 공장의 경우 한국 기술자 철수 후 3주 만에 가동률 60% 감소. 미세 공정 조정 불가. 품질 관리 시스템 마비. 생산 재개 가능성 낮음. 저는 문서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결론이 있었어요. 한국 기술자 없이는 미국 첨단 제조업 유지 불가능. 공정 설계 자체가 한국 기술 기반으로 구축됨. 단기 대체 불가능. 장기 자립 방안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5년 이상 소요 예상. 저는 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오후에 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문서를 보여줬어요. 팀장이 읽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건 심각합니다. 그들이 우리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요일 오전 조지아 공장에서 긴급 메일이 왔습니다. 클라크 피터슨 총괄 명의였어요. 메일을 열었습니다. 도현 라인 절반이 멈췄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손을 쓸 수 없습니다. 당신이 설정한 공정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돌아와 주십시오. 간청합니다. 첨부 파일이 있었습니다. 공장 내부 사진이었어요. 사진을 열었습니다. 생산 라인이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기계는 서 있고 작업자들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다음 사진은 품질 검사실이었습니다. 불량 배터리가 쌓여 있었어요. 저는 사진을 보며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오후에 클라크에게서 음성 메시지가 왔습니다. 듣지 않으려다가 결국 재생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현, 나는 20년간 이 업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입니다. 우리는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실입니다. 제발 연락해 주십시오. 메시지가 끝났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목요일 오전, 텍사스 반도체 공장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한국 기술자가 떠난 후 공정 제어가 불가능하다. 수율이 40%로 떨어졌다.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 저는 메일을 저장하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뉴스를 봤습니다. 미국 제조업 위기가 헤드라인이었어요. 기자가 말했습니다.
미국 첨단 제조 공장들이 잇따라 가동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와 반도체 분야가 심각합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브리핑룸에 서 있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특정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기술 없이는 미국 제조업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인재들을 다시 데려올 것입니다. 자막에 특정 기술이라고 표시됐습니다. 저는 그 단어를 보며 불편했습니다. 특정 기술. 한국을 말하는 거였어요. 금요일 오전, 박지훈 과장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도현 씨, 워싱턴에서 비밀 회의가 있었습니다. 내용 일부를 전달받았습니다. 어떤 회의입니까? 연방산업안보국 주최입니다. 한국기술자 영입 전략 논의였습니다. 저는 메모를 준비했습니다. 과장이 계속했습니다. 로버트 헤일 부국장이 주재했습니다. 회의록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였어요. 한국 기술자 없이는 미국 제조업 정상화 불가능. 특히 배터리 분야 핵심 인력 47명 리스트 작성 완료. 우선순위 1순위 김도현. 단기 영입 목표 설정.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 이름이 나왔어요. 과장이 말했습니다. 도현 씨가 1순위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말 동안 집에서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저를 필요로 하고 있었어요. 절박하게. 하지만 그들의 태도가 불편했습니다.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간청하면서도 요구했습니다. 일요일 저녁 뉴스를 또 봤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나왔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미국은 최고의 인재를 원합니다. 어디서든 데려올 것입니다. 미국을 위해서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어디서든 데려온다. 마치 물건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월요일 오전 회사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임원 전체와 주요 기술진이 모였어요. 대표이사가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공식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기술 인력 파견 요청입니다.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조건은 무엇입니까? 단기 자문 형태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장기 파견을 의미합니다. 다른 임원이 말했습니다. 우리 기술이 유출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답했습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합니다. 저는 회의를 들으며 불편함이 커졌습니다. 오후에 박지훈 과장이 직접 회사로 왔습니다. 회의실에서 만났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미국 측이 압박하고 있습니다. 공식 채널로 한국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어떤 압박입니까? 무역 협상과 연계하겠다고 합니다. 기술 인력 지원이 없으면 다른 분야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협박이었어요. 화요일 오전 조지아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음성 메시지였어요. 클라크의 목소리였습니다. 도현 공장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해고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 공장은 문을 닫을 겁니다. 당신은 이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마지막 문장이 충격이었습니다. 책임. 제게 책임을 묻고 있었어요. 저는 메시지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제가 왜 책임을 져야 합니까? 저는 계약대로 일했어요. 떠날 권리가 있었습니다. 오후에 팀장과 이야기했습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미국이 이상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저도 느낍니다. 그들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만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요일 워싱턴에서 로버트 헤일 부국장이 직접 메일을 보냈습니다. 김도현 박사, 미국 제조업이 위기입니다. 귀하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조속한 결정 부탁드립니다. 이는 양국 관계에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마지막 문장이 불편했습니다. 양국 관계. 위협처럼 들렸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오후 본사에서 또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미국이 계속 압박합니다. 정부도 곤란해하고 있습니다.
다른 임원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협조하지 않으면 다른 분야에서 보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금요일 오전 뉴스에서 트럼프가 또 나왔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특정 국가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필요합니다. 그들이 협조해야 합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봤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느 나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트럼프가 웃었습니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오후에 조지아에서 마지막 메일이 왔습니다. 도현,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당신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저는 메일을 읽고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책임. 다시 그 단어였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무능을 제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판교 하늘이 어두웠습니다. 미국은 저를 필요로 했습니다. 절박하게. 하지만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저를 인재라고 불렀지만 도구처럼 대했습니다. 필요할 때 쓰고 버릴 수 있는 것처럼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건 협력이 아니었어요. 강요였습니다. 미국 공장이 멈춰선 건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한국 기술에 의존하면서도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던 게 문제였어요.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배우지 못했어요. 여전히 요구하고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박지훈 과장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즉시 만나자고 했어요. 정부청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오전 10시였어요. 과장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워싱턴에서 유출된 문건입니다. 비공식입니다.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몇 장의 문서가 들어있었어요. 첫 페이지 제목을 읽었습니다. 전략기술인력관리 지침. 발신처는 연방산업안보국이었습니다. 로버트 헤일 부국장 명의였어요. 본문을 읽었습니다. 한국 출신 핵심 기술 인력의 귀국을 제한하는 방안 검토. 안보상 필수 인력으로 분류. 출국 시 사전 승인 필요. 장기 체류 유도. 저는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귀국 제한. 출국 승인. 이건 통제였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우선 대상 인력 47명 명단. 1순위 김도현. 제 이름이 또 나왔습니다. 과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명목상 안보 보호지만 실제로는 인력 통제입니다. 저는 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귀국을 막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해석됩니다. 물론 아직 공식화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토 중인 건 확실합니다. 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쓴맛이 강했어요. 오후에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팀장에게 문서를 보여줬어요. 팀장이 읽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심각합니다. 우리 직원들을 붙잡아 두겠다는 뜻입니다.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미국 법으로는 가능합니다. 안보를 명분으로 하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화요일 오전 조지아에서 긴급 메일이 왔습니다. 클라크 피터슨 총괄이었어요. 제목은 최종 경고였습니다. 메일을 열었습니다. 도현 공장 가동률이 38%입니다. 62%가 멈췄습니다. 엔지니어 절반이 해고됐습니다. 남은 사람들도 포기 상태입니다. 당신이 설계한 시스템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매뉴얼도 소용없습니다. 당신의 경험과 직관이 필요합니다. 이게 마지막 연락입니다. 첨부 파일이 있었습니다. 공장 내부 영상이었어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정지된 라인이 보였습니다. 작업자들이 멍하니 서 있었어요. 한 엔지니어가 장비 앞에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카메라가 품질 검사실로 이동했습니다. 불량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오후에 텍사스 반도체 공장에서도 비슷한 보고가 왔습니다. 가동률 42%, 수율 붕괴, 생산 중단 검토 중. 저는 메일을 닫았습니다. 답하지 않았어요. 수요일 오전, 박지훈 과장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이 특별비자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한국 기술자를 위한 장기 체류 비자입니다. 10년 유효. 가족 동반 가능. 영주권 전환 우선권 부여. 저는 메모했습니다. 언뜻 들으면 혜택처럼 보였어요. 과장이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비자 소지자는 미국 정부 승인 없이 출국 불가. 기술정보 공유 의무. 정기보고 의무.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이건 혜택이 아니었어요. 감옥이었습니다. 사실상 구금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아닙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어요. 목요일 오후 뉴스를 봤습니다. 미국 내부 소식이 유출됐다는 보도였어요. 기자가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부 회의록이 유출됐습니다. 제조업 위기 대응 관련 내용입니다. 화면에 문서 일부가 나왔습니다. 한국 기술자 없이는 미국 제조업 정상화 불가능. 대체 인력 양성에 최소 5년 소요. 현 시점에서 한국 의존도 70% 이상.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단기 대책 한국 기술자, 미국 내장기 체류 유도. 출국 제한 방안 검토. 필요시 강제 조치 고려.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강제 조치.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금요일 오전, 본사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대표이사 주재였어요. 대표이사가 말했습니다. 미국 상황이 심각합니다. 우리 직원들을 통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법무팀 검토 결과는 어떻습니까? 법무팀장이 답했습니다. 미국 법상 가능합니다. 안보를 이유로 하면 외국인 기술자 통제가 가능합니다. 다른 임원이 말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말했습니다. 미국 파견 중인 직원들 즉시 귀국 조치합니다. 저는 회의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미 늦었을 수도 있었어요. 오후에 미국 현지 직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조지아, 텍사스, 오리건. 세 곳에 있는 한국 기술자들이었어요. 한 명씩 통화했습니다. 귀국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조지아에 있는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출국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공항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며칠 전부터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우리를 감시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주말 내내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월요일 오전, 텍사스에 있던 엔지니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공항에서 제지당했습니다. 출국 불가 통보받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안보상 필요 인력이라고 합니다. 승인 없이 출국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즉시 본사에 보고했습니다. 오후에 정부에서 미국 대사관에 항의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하지만 미국 측은 법적 절차라고 답했습니다. 화요일 오전, 박지훈 과장이 다시 연락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 기술자 12명이 출국을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 핵심 인력입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과장이 계속했습니다. 미국이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지만 존중하지 않습니다. 통제하려 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요일 뉴스에서 트럼프가 나왔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미국은 필요한 인재를 보호할 것입니다. 그들이 미국을 떠나는 것은 국가 안보의 위협입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트럼프가 답했습니다. 모든 필수 인력을 말합니다.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목요일 오후 조지아에서 마지막 메일이 왔습니다.
도현, 당신이 오지 않으면 공장은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와도 떠날 수 없을 겁니다. 미국이 당신을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메일을 읽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 말이 맞았어요. 미국은 저를 필요로 했습니다. 절박하게. 하지만 동시에 통제하려 했어요. 가면 붙잡힐 거였습니다. 가지 않으면 압박받을 거였어요. 금요일 저녁 사무실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지난 한 달을 돌아봤습니다. 조지아에서 돌아온 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미국 공장들이 멈췄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빠진 자리는 메워지지 않았어요. 미국은 우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협력을 원한 게 아니었어요. 지배를 원했습니다. 우리 기술을 인정하지만 존중하지 않았어요. 필요하지만 대등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책상 위 문서들을 봤습니다. 귀국 제한 지침, 특별 비자 조건, 출국 불가 통보. 모든 게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저는 컴퓨터를 껐습니다. 더 이상 메일을 확인하고 싶지 않았어요. 가방을 챙기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협력이 아니었어요. 전쟁이었습니다. 미국은 저를 전략 자산처럼 다루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아니라 도구로요.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집으로 가도 소용없었습니다. 회사로 돌아가도 답이 없었어요. 저는 운전대를 잡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미국은 너무 컸습니다. 한국은 작았어요. 저는 그 사이에 끼인 개인이었습니다.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천천히 움직였어요. 밤거리가 지나갔습니다. 불빛들이 흐릿했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보이지 않았어요. 미국은 저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 때문에 저를 가두려 했어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를 세웠어요. 엔진을 껐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월요일 오전, 박지훈 과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어요. 정부 청사로 오실 수 있습니까?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갑니다. 1시간 후 청사 지하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과장이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가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전체 문건입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입수했습니다. 저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두껍게 묶여 있었어요. 첫 장을 펼쳤습니다. 한국기술인력 전략적 관리 종합계획. 연방산업안보국 극비 문서였습니다. 본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는 미국 첨단 제조업의 핵심 의존 요소. 단기 대체 불가능. 장기 전략적 확보 필수. 다음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단계별 실행 방안. 1단계 귀국 제한. 2단계 장기 비자 유도. 3단계 영주권 전환 압박. 4단계 미국 시민권 취득 유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대상 인력은 미국 내 상시 체류가 원칙. 출국 시 정부 승인 필수. 거부 시 비자 취소 및 재입국 금지. 필요시 안보 명목 강제 조치 가능.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최종 목표 한국 기술 인력의 미국 내 영구 정착. 한국 복귀 방지. 기술 종속 구조 확립. 저는 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건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감옥 설계도였어요. 과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인질로 삼으려 했습니다. 기술 인질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에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문서를 다시 읽었어요.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미국은 협력을 원한 게 아니었어요. 지배를 원했습니다. 우리 기술이 필요했지만 우리를 존중하지 않았어요. 필요했기 때문에 통제하려 했습니다.
화요일 오전 조지아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클라크 피터슨이었어요. 제목은 최종 보고였습니다. 메일을 열었습니다. 도현, 공장이 멈췄습니다. 완전히. 가동률 0%. 모든 라인 정지. 직원 전원 대기 발령. 회사는 공장 폐쇄를 검토 중입니다. 당신이 만든 시스템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첨부 파일이 있었습니다. 공장 전경 사진이었어요. 사진을 열었습니다. 텅 빈 공장이었습니다. 기계는 서 있고 사람은 없었어요. 다음 사진은 주차장이었습니다. 빈 공간이 대부분이었어요. 저는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만든 혼란이었어요. 한국 기술에 의존하면서도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던 결과였습니다. 오후에 뉴스를 봤습니다. 워싱턴 소식이었어요. 기자가 말했습니다. 연방산업안보국이 새로운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기술협력 관련 내용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로버트 헤일 부국장이 나왔어요. 자막이 나왔습니다. 한국 기술자의 미국 복귀가 없으면 양국 산업 협력 재검토 불가피. 다음 자막이 이어졌습니다. 생산 협력 축소 및 무역 조정 검토. 저는 화면을 보며 냉소했습니다. 협박이었어요. 도움이 필요하면서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오전 본사 회의가 있었습니다. 임원 전체가 모였어요. 대표이사가 말했습니다. 미국이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미국 시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답했습니다. 잃더라도 우리 사람들을 지켜야 합니다. 저는 회의를 들으며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이건 미국의 문제였어요. 우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한국 기술에 의존하면서도 그 의존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필요하면서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순이 지금의 혼란을 만든 거였습니다. 오후에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지난 2달을 돌아봤습니다. 조지아에서 돌아온 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미국 공장들이 멈췄습니다. 한국 기술자를 찾았어요. 압박했습니다. 통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제가 해결할 필요가 없다는 걸요. 저는 미국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자였어요. 목요일 오전 책상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미국은 한국 기술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동등한 파트너로 대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필요로 했지만 통제하려 했습니다. 인재라고 불렀지만 인질처럼 다루려 했어요. 저는 더 이상 그 구조 안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팀장을 찾아갔습니다. 국내 프로젝트로 전환하고 싶습니다. 팀장이 물었습니다. 미국은 완전히 정리합니까? 네. 더 이상 갈 이유가 없습니다.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존중합니다. 금요일 오후 박지훈 과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미국 측 연락이 오면 제 입장을 전해 주십시오. 저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과장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이해합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집에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미국이 아닌 다른 곳이었습니다. 한국이었어요. 아시아였습니다. 우리 기술로 우리가 주도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해서 새 프로젝트 제안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국내 배터리 생산 자립화 방안으로 정했어요. 한국 기술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한국에서 활용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오후에 초안을 완성했습니다. 팀장에게 제출했어요. 팀장이 읽고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추진하세요. 화요일 조지아에서 마지막 메일이 왔습니다. 도현, 당신의 결정을 들었습니다. 실망스럽습니다. 하지만 이해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잃은 건 우리 잘못입니다. 저는 메일을 읽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수요일 오후 워싱턴에서 로버트 헤일이 메일을 보냈습니다. 김도현 박사 제거해 주십시오. 미국은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메일을 삭제했습니다. 목요일 뉴스에서 미국 제조업 위기가 계속 보도됐습니다. 공장 폐쇄, 실업 증가, 생산 감소. 저는 뉴스를 보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문제였어요. 금요일 저녁 사무실을 정리했습니다. 미국 관련 파일들을 모두 정리했어요. 조지아 자료, 기술 문서, 보고서. 모두 한 폴더에 넣고 닫았습니다. 과거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다른 길을 걷게 될 거였습니다. 미국이 정한 길이 아니라 제가 선택한 길이었어요. 한국 기술자로서 한국에서 일하는 길이었습니다. 미국은 저를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떠났습니다. 돌아가지 않기로 했어요. 이건 제 선택이었습니다. 강요받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가방을 챙기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혼란은 계속될 거였어요. 한국 기술자 없이는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고 출발했습니다. 길은 명확했어요. 집으로 향하는 길, 도로는 평온했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미국에 얽매이지 않는 시작이었어요. 한국 기술의 독립이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길을 가는 거였어요. 미국은 계속 혼란스러울 겁니다. 한국 기술자를 통제하려다가 모두 잃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그들이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제 길을 선택했어요. 존중받는 곳에서 일하는 길이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를 세웠어요. 엔진을 껐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걸어갔습니다. 집으로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봤어요. 그게 제 답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